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시사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5번째 명절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은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재충전을 하거나 전국 구상을 했었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주로 민생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국민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자,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군부대 방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대통령님의 생각 아니냐, 그리고 그런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가족의 품을 떠나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 가지고 추석맞이 간식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윤 대통령님이 취임 첫 해인 2022년 9월 추석에 명동성당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드는 등 봉사활동을 하는 게 우리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춘 그런 행보가 아닌가. 대통령님이 약속은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다. 추석 당일에는 그 수도 방위사령관을 찾아가가지고 군 장병과 오찬을 하고 연휴에도 근무 중인 장병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다. 그게 무엇냐? 왜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돌팔매질을 하는지, 야당은 물론이고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너무 판치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이렇게 하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역대 대통령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들과 차례를 지내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선친 묘소에 성묘를 한 뒤에 주로 청와대에서 머물러 계셨었어요. 자, 이명박 대통령은 또 노무현 대통령도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청와대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님은 이렇게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서 장병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약자들의 어떤 그 삶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명절날도 쉬지 않았어요. 그런 대통령한테 돌팔매질을 한다. 특히 나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지난해 1월 설 연휴에 아랍에미리트인가요? 그 UAE 그 국빈 방문해서 3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직후였어요. 가까운 지인들, 관저로 다 초청합니다. 직접 떡국 등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이게 연휴 보낸 겁니까?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도 양자기술, 인공지능, AI, 이 분야 과학자 등 과학계 젊은 인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가지고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게 국민과 화합이에요. 자, 여름 휴가를 맞아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진해 기지사령부 체육관에서 족구 시합 중인 장병들 격려하러 갔습니다. 휴가 보낸 게 아니에요. 대통령님이 지난 추석에도 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연휴 첫날에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그 방문해가지고 항공화물 수출 현장을 살폈어요.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이런 윤석열을 왜 그렇게 야당 패거리들이나 정치꾼들이 가짜뉴스 편집해가지고 언론에 뿌리질 않나, 또 방송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내보내질 않나, 이러니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지요. 난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오로지 한 몸을 바치는 그런 국정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을 저격하는지 모르겠고요. 의료 이 문제도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님께서 계속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해결하겠다, 이런 자체가 문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문재인 뭉치고 있어요. 윤 정부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이 두 사람 다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을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대통령님과 한 대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서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 대표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검찰이 그 문재인 딸 문다혜 사위 이렇게 수사한다고 하니까 야권이 아주 똘똘 뭉치지만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추석 밥상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여권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점점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원조는 한동훈 대표님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대충 예측하는데 추석이 끝난 뒤에 이제 10월부터 야권은 똘똘 뭉쳐서 동맹을 할 것이고 우리 여권은 분열의 양상으로 두드러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이재명이라는 분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기가 막힌 글을 썼더라고요. 끔찍한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피해자의 빠른 개유를 기원한다. 장문으로 글을 써놨더라고. 문재인 책방 여기에 40대 여성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재명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썼는데 그 평산 책방 이사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거기에 와가지고 오늘 이재명 대표 왔다 갔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분은 이렇게 글을 써요.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과 갈등을 먹고 사는 적대 정치로 변질됐다. 적대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된다. 자, 이 말 자체 내용이 거기에 와서 그 40대 여성을 폭행한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글 내용을 보면 이재명 쓴 글 내용을 보면 통합의 정치, 상생하는 사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지금의 정치에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이분이 본인도 한번 그 이제 사건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그 책방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저는 매도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글을 왜 올립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정쟁화시켜서 정치적 판단으로 그냥 그렇게 매도해버리면 국민 갈라치기지요. 난 그건 아니라고 보고 박찬대 이 사람이 문 대통령을 예방을 했잖아요. 이재명도 함께 갔었고 40분 동안 희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우리 윤 정부나 국민의힘이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매도해버립니다. 그래 검찰을 후려치는 것이죠. 검찰은 윤석열의 순견들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문재인, 이재명은 검찰 개혁이 미완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권, 검찰 수사는 흉기가 되고 있다.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검찰을 완전히 무릎 꿇리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올라왔고 또 문재인 생각은 이재명이 깨끗한데 검찰이 탈까 털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공생공존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국민을 가재게 풍요하는 겁니다. 또 민주당의 그 재집권 같은 거 향후에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이 두 사람이 뜻을 함께 했어요. 결론적으로 문재인은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겉으로는 표현하고 속내는 김병수겠지.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만나긴 만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두 사람이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윤 정부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거요. 저는 10월 달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선거도 있고요. 재보궐 선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1심 판결 10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문재인 수사 본격적으로 끝까지 팝니다. 그러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거치면서 이 두 사람의 동맹은 끈끈해질 계산이 깔려있다.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권 심판론, 검사 탄핵 이런 것들로 이 두 사람이 똘똘 뭉쳐서 아마 국회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 민주당 패거리들이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뭉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힘 받지요. 아마 10월 국회는 개판 국회가 될 것이다. 국정감사 국무위원들 싹 불러다가 아마도 아주 난도질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재구는. 저는 그 민주당이 최근에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아니, 현직 검사가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뭐 이화영이를 해유했다. 이게 범죄를 저지른 걸로 몰고 가면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정치를 계속 할 거다. 자,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사법 리스크가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별 짓거리를 다 할 거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야당 패거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3년 후에 대한민국 정권을 그냥 싹 끌어가려고 이런 수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님 지금 엄청난 오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되고 지도부를 이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현역 의원들이나 또는 지역 위원장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한동훈 대표의 행보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추석 연휴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님하고 한 대표하고 봉합되지 못한 의료 대란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님이 큰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등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한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내년 9월까지만 임기를 채우고 사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그런데 지금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하니까 내년 9월 달에 그만둘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대표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의원들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 이거 엄청나게 분란을 일으킨 한 대표님이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에요. 추석 딱 끝나면 아마 엄청난 것들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러다가 파열이 조기에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한 대표님이 조계 사퇴 가능성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한 대표님이 당대표 하시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민주당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그런 것을 내비치고 언론에다가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한 대표를 지지했던 친한계 분들도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통령님과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행보를 한 대표님이 하시니까 국민들이 보세요. 지금 완전 찐 보수 노인분들도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 대표님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 본인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수 지지자들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대표님이 빨리 정치 이념을 바꿔야 된다. 나만 살자. 이런 생각을 거두어 주셔야 된다. 대통령이 살아야 한동훈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추석 끝나면 아마 한 대표님 입지가 엄청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대선 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한 표 던졌던 우리라도 대통령님의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줘야 된다. 우리는 갈라지지 말고
뭉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시사 서두에서 대통령님 추석, 설 이런 명절 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 드렸잖아요. 아니 그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이 설이나 추석 때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관제에서 쉬셨어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만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대통령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믿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까미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어요. 까미야, 제가 벌써 얘가 1년 9개월째네요. 이제 뭐 거의 1살, 2살 먹어가네. 제가 시사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자는 까미의 모습을 보고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